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보낼 수 있는 콘크리트로 끝납니다. 수백만 명이 수십 년 동안 철저한 일상을 따릅니다. 노년기의 모든 노력이 결코 자신의 절대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빈곤이 한 번에 누군가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몰래 행동하며 꿈을 제로로 바꿀 때까지 꿈을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작은 대출을 받고 내일은 빚을 지고 있으며 몇 년 후에는 자유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으며 운이 사기나 중요한 입장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태도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낮은 급여가 빈곤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원인이 훨씬 더 깊기 때문에 편리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만드는 습관과 자동 선택에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최소값을 얻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 그는 꿈을 꾼다. 내 월급이 구부러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발생하면 지출은 같은 비율의 증가입니다. 새로운 휴대전화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신용여행은 소량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과도한 초과입니다. 한 달 안에 다시 0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각 소득 증가는 사용되기 전에도 소비됩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지출 패턴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일에는 부가 아니라 부채가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는 작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많은 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빈곤은 단순한 돈 부족이 아니라 생활 방식, 반복적인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뇌는 깊은 반성 대신 신속하고 정서적 결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즉각적인 즐거움을 원할 때 선택은 항상 지금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즉각적인 정신은 수백만의 부채를 수감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고정시키는 작은 결정에 보이지 않는 웹의 희생자입니다. 시험을 치르십시오. 오늘 급여가 접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샀거나 여행하거나 미래의 자유를 가져다줄 무언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필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통화는 재산의 시작일 수 있지만 기준이 없는 수천 명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문장에서 우리는 매일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해결합니다. 이 나중에 은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간단한 동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샀고 즐거움은 몇 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전을 유지했지만 목적 없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씨앗을 사서 심고 수확된 야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부품을 팔고 가족과의 일부를 유지했으며 그의 통화는 수십을 생성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작은 습관은 훌륭한 결과를 정의합니다. 매일 벌 수 있는 것의 5%만 절약하면 낭비하는 대신 곱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빈곤은 지것은 거의 없으며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을 붙잡힙니다. 진정한 지혜는 작은 징계가 목적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에 이미 살고 있는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많이 잃을 의향이 있습니까?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기 대조의 상징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번영으로 가는 길은 결코 사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자신의 운명의 주인으로 바꾸는 내면의 힘입니다. 집을 짓는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경제 없이 그는 이웃을 빌렸습니다. 여기 돌, 보드. 벽이 준비되었을 때 각 부분은 누군가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빚을 둔 죄수일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꿈을 파괴하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신용에 대한 의존. 빈곤은 항상 지름길을 찾습니다. 지금 가져가서 나중에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 나중의 운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엠프어. 에스미모는 해결책이 아니며 목에 자신을 넣는 체인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가르치는 것, 당신의 부드러운 침대보다 자신의 집 바닥에서 자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입니다. 부채가 가장 가치 있는 것, 평온함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지칠 때 우리는 쉬운 출구를 찾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용은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행복의 환상에 대한 내일의 자유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대출을 받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이 나중의 은은 몇 번이나 더 많은 빚을 졌습니까? 이것이 빈곤의 순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는 당신이 얻는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는지로 시작합니다. 모든 돈이 은행에 가면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자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을 키우십시오. 이것은 약속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건축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코 그에게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도구일 수 있지만 빈곤은 그것을 중독으로 바꿉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은행에 몇 년 동안 당신의 인생이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더 기꺼이 제공할 것인가? 불필요한 무언가에 대한 신용으로 기회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채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지를 통제하기 위해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매일 동시에 일어났고 기계에 앉아서 바지 한 켤레를 꿰매는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일합니까? 더 빨리 꿰매고 대량으로 주문하십시오. 그는 방금 웃으며 대답했다. 몇 년 후 같은 재단사는 번영하는 워크숍을 소유했으며 쉬운 돈을 마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실패했습니다. 조용한 징계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유지하는 세 번째 함정은 정확히 징계 부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장애물을 포기하고 그랜드 계획을 세우고 지연에 빠지게 됩니다. 빈곤 속삭임, 오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지혜는 상자에 하루의 동전을 퇴적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무게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은 산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캐렐 덱은 그녀의 성장 마인드 연구에서 성공은 타고난 인재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원자 습관에서 깊은 변형을 생성하는 반복적인 작은 행동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고방식은 작은 것의 경멸입니다. 그녀는 결코 오지 않는 천재의 쿠데타인 기적을 기다립니다. 정직한 삶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반으로 버렸습니까? 첫 번째 어려운 달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죽었습니까? 이것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는 바람이 반대일 때에도 길을 유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징계는 고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큰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습에 투자한 일일 시간은 빈 산만함에서 잃어버린 밤 전체보다 1년 만에 더 많이 생성됩니다. 나는 힘이 없다 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운동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듬, 몸과 마음을 시작하고 유지하면 적응할 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체계화를 좋아합니다. 영감의 발발이나 위험한 베팅이 아니라 징계와 순서. 부는 질서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목적지를 변경하려면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당신이 발전시키는 것에 전념합니다. 7일 연속 에너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7주 습관은 굳어질 것입니다. 7개월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동네에서 그는 작은 향신료 가게와 노인 여성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익은 겸손했지만 그녀가 빵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녀가 얻은 부분과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간신히 자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가진 작은?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돈은 물과 같다. 당신이 그것을 열심히 잡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그것이 흐르면 곱하고 순수하게 돌아갑니다. 몇 년 후 그의 자녀들은 단 하나의 상점만 물려받지 않고 전체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상품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지원과 자신감도 있습니다. 관대함은 작은 무역을 유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빈곤의 네 번째 함정은 추구입니다. 공유에 대한 아픈 두려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동전을 주면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부자는 투자, 나누기 및 돕는 것이 유대, 명성 및 기회를 구축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마이저의 원리가 있습니다. 11조. 그것은 단순한 종교법뿐만 아니라 깊은 심리학입니다. 부분을 기부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돈을 통제한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희소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관대한 사람들이 더 성공적입니다. 왜? 그들은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모어건 하우젤은 돈은 숫자가 아니며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참고, 부스러기와의 가난한 싸움, 누가 커피를 지불할 것인가, 부자는 더 큰 제스처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큰 것들에게는 에너지가 무료입니다. 관대함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시간, 지식,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축적되고 공유하지 않으면 인생은 당신을 대적합니다. 빈곤은 모든 것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우부가 대답합니다. 흐름이 더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 지금은 내일이 아닙니다. 소량, 시간의 시간, 진심으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우주가 어떻게 상환하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법칙입니다. 관대함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은 아바렌토스에게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